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해수부 신청사 부지 제한 공모가 다음 주에 진행되는데요. 현재 일정대로라면 8월 첫 주에 최종 입지가 선정됩니다. 지자체들은 해양 수도 부산의 신장 역할을 할 해수부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말 신청사 부지 공모 시행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한 데 이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토지 확보와 이용 여건, 해양수도 조성과의 연계성 등을 심사하고 8월 7일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후보지의 1차 조건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입니다. 부산항이라는 상징적인 곳이자 북극 항로의 기점이고 산하기관과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임시청사를 비롯해 HMM 등 해운기업이 모여들고 해사법원도 인근인 옛 부산진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다 부산역이 있어 교통면에서도 유리하다 보니 유치 경쟁전에서 단연 1순위로 꼽힙니다. 동구와 중구에서도 북항의 관내 지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에서는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옛 연안여객터미널 부지인 부산항만공사 임시사옥을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상징성 있는 곳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산이 조선시대부터 무역 항구로 기능을 해왔던 바로 그 자리고 내륙이라든지 바다가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도의 경우 해양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는 동삼동 일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서구에서도 신청사 최적지를 주장하며 유치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부지 제한 공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양수도 부산의 심장 역할을 할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어디에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우성빈 기장군수가 지역 내 부정부패 의심 사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군수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 활동 기간과 취임 이후 3주 동안 지역 토호 세력이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부패 사업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장안읍 명래리의 치유의 숲의 경우 부산시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되고 45억 9천만 원을 들여 진출입로를 만들며 양옆에 맹지였던 투지주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광읍 화전리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극소수 농기계 수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도로 개설이 추진됐고 연결도로가 없는 맹지를 도로가 완전히 감싸면서 토지 소유주만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 군수는 기장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정부패 의심 사업을 전수조사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선국이 교통 물류 정책을 발표하고 시간은 줄이고 비용은 낮추고 기회는 넓힌다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도는 2027년부터 경남과 부산, 울산을 연결하는 경남형 광역급행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도내 어디서나 주요 거점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경남패스와 연계한 환승 할인으로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계한 첨단 물류도시와 김해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사천공항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물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공항도시의 민간투자 전략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용역은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해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개발 여건 및 개발 수요 분석, 핵심 앵커 시설 및 도입 시설 검토,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사업성 분석 등입니다. 용역은 내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은 지난해 기준 전국 고령 인구 비율은 21.2%였고 동남권은 이보다 높은 23.4%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5.3%, 경남이 23.2%였고 울산은 18.6%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남권의 고령 가구는 101만 가구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30.3%를 차지했고 고령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12.1%로 집계됐습니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소액을 대출해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을 회수해온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0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며 소액을 대출해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회수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카페 등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숙소에서 탈출하려다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21일 3시 20분쯤 사상구의 한 숙박업소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와 B씨가 추락해 A씨는 숨지고 B씨는 다리 골절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선원들과 함께 21일 승선 일정으로 전날 입국했는데 승선을 피하기 위해 객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머지 선원들을 이송해 보호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건물 기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서는 기계실 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용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불로 기계실 압축기 2대가 전소되는 등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함안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아라홍련이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분홍빛 연꽃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연못을 가득 메운 분홍빛 연꽃. 바람결에 흔들리는 꽃잎과 초록 연잎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700년의 시간을 품은 아라홍련이 절정을 맞으면서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는 여름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함안에 꽃이 좋다고 해서 와보니까 진짜 좋아요. 꽃이 너무 활짝 피어 있고 내 마음도 설레이고 그러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연꽃 테마파크에는 전망 데크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까이에서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아라홍련은 오전 시간에 가장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이른 시간 방문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꽃이 절정을 이루는 7월이면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대표적인 여름 사진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연꽃 테마파크가 작년에 처음 왔는데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 명소로서 너무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올해 또 왔습니다. 아라홍련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특별한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연실을 발화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700여 년 만에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오랜 세월 생명력을 이어온 아라홍련은 역사성과 희소성을 인정받으며 함안을 대표하는 여름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품고 다시 피어난 한 송이 연꽃. 역사와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함안 아라홍련이 올여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최근 세계 곡물값과 운송비가 오르면서 수입 조사료 값이 크게 뛰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과 골칫거리인 갈대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버려진 갈대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영양가 높은 사료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새만금 간척지 벌판 위로 수확기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허리춤을 훌쩍 넘는 갈대들이 순식간에 베어지고 둥근 뭉치로 말려 나옵니다. 그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하천가 갈대가 이제는 축산농가를 살릴 보물로 바뀌는 첫걸음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내버려진 갈대를 활용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사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사료비 절감은 기존 사료에 비해 한 20% 정도 절감된 것 같고요. 이제 소들의 섭취량과 소들이 배출하는 분뇨, 그다음에 악취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질기고 거칠어 먹이기 힘들었던 갈대를 미생물 처리로 부드럽게 바꾸고 소화율까지 높이는 데 성공한 덕분입니다. 영양 성분을 분석해보니 소화율은 볏짚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6월에서 7월 생육 초기에 수확한 갈대가 영양 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연질화 기술과 생물 전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수입건초 못지않은 그런 고품질의 저메탄 바이오 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저희가 연구해서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연간 10만 톤의 수입 사료를 대신해 500억 원의 외화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진원은 전국 4대강 유역에 거점 조사료 공장을 세우고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10,000헥타르 이상의 이 갈대를 조사료화한다면 10만 톤 이상의 조사료가 생산되어 107만 톤의 수입의 10%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내버려진 자원을 살려 쓰는 친환경 순환형 모델이 농가의 걱정을 덜어줄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산과 체코 간의 문화와 관광, 산업 분야 교류 협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반 얀차렉 대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을 찾는 체코 관광객은 전년보다 44% 증가했으며 두코바이 원전 사업 추진을 계기로 체코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의 방안이 활발해질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했습니다. 함안군이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군민과의 첫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함안군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10개 읍면을 순회하는 현장 공감 군수실을 운영하며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이번 방문은 민선국이 군정 비전인 국민의 눈높이로 새롭게 도약하는 더 큰 함안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읍면정 보고와 국민과의 대화, 주요 현장 방문 등이 진행됩니다. 차석호 함안 군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접수된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거나 중장기 추진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답을 찾는 생활 밀착형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남부발전,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청년 첫 경력 보장 지원에 나섭니다. 새 기관은 21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 청년 상생협력 첫 경력 보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실질적인 첫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형 1경험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하고 기업 청년 매칭데이를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한 뒤 최대 4개월간의 실무 중심 일경험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민선국이 핵심 공약인 부산 청년 첫 경력 보장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최대 1년간 안정적인 일경험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해시가 특별교통수단 시내요금 인상안 시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김해시는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인상안을 보류하고 창원시와 같이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버스요금 수준인 1,700원 단일요금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증진위는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700원으로 최대요금을 3,000원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지만 장애인단체는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해왔습니다.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교통약자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끼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30급식학교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근무하면서도 초과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무시간 기준과 휴게시간 보장이 미흡하고 근로계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조식조는 휴게시간 없이 8시간 넘는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교육청의 급식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근무시간 정상화, 초과 근무 인정과 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항 주변 바다에 버려진 폐타이어 방충제를 집중 수거합니다. 폐타이어 방충제는 대부분 선박이 접안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다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해수부는 전국 주요 항만 중 바닷속 폐타이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부산항에서 수거 작업을 먼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부산 남항 주변 해역과 북항 오부두, 감만 시민부두 등이며 전문 잠수 인력이 투입돼 바닷속 폐타이어를 로프로 연결한 뒤 크레인으로 인양할 예정입니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복마을에 조성된 해바라기 꽃밭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굴껍데기와 쓰레기 등으로 방치돼 있던 7,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휴경지를 정비해 해바라기 경관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환경 개선은 물론 수확한 해바라기 씨앗 기름을 주민 소득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한 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입니다. 경남 의령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5개의 기금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6월 리치패스 페이백 지원 사업은 공공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숙박료의 30%를 모바일 의령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공간 조성, 체육꿈나무 국제대회 참가 지원, 산림교육체험도시 브랜딩, 귀농, 귀촌, 기양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의령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581건, 9억 1,0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금정구가 지난 4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본격적인 피해 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림업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주민이 사망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다쳤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피해는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입산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